안녕하세요. 저는 머가리 꽃밭 한이안입니다. 저는 20살이지만 라떼를 타고 있는 미니미니입니다. 먼저 저는요 경희대학교 20학번 한의과에 재학 중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약학과에 재학 중인 전성민입니다. 두 분 학교에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처음인데 이제 갓 새내기라 학교를 이제 10번도 안 가본 상태라. 전 2년째 안 가고 있습니다. ENFP가 제일 많이 나와서 ENFP로 하겠습니다. 쭉 변하지 않는 ENTJ. 네, 저는 정말 많이 영향을 준다 생각합니다. 완전 동감해요. 이 공부 모범생이라 하더라도 이 MBTI에 따라서 모범적인 공부 방법이 다르듯이 완전 다른 방법의 공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A few moments later. 동그라미 없는 걸 치는 게 빠를 것 같을 정도로. 공감되는 게 많네요, 정말. Tomorrow. 근데 먼저 제가 뭘 하면은 충동적으로 뭘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전날 저녁 9시에 친구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가자고 해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밖에 비와 눈이 오는 날씨에 벤치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첫 차를 타고 갔는데 그게 참 충동적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뭘 하면 쉽게 질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과탐을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원래는 물리화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리화학을 하다가 갑자기 질려서 6월 평가원 치기 전에 갑자기 바꿨어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다람쥐도 키워봤고 거북이도 키워봤고 요즘에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슴도 키워보고 싶고 사슴까지? 오리 이런 것도 키워보고 싶고. 다람쥐를 어떻게 키웠어요? 이제 산에서 잡아온 다람쥐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키웠는데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요? 다람쥐 제사까지? 저는 진짜 동그라미가 없는 게 없는데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살짝 논쟁할 때는 가끔 제 인성이 살짝 파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심 받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약간 리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살짝 ENTJ의 허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감이 살짝 결여돼 있다. 공감 따윈 안 해주고 약간 T 같은 성격이 제가 완전히 할 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조금 완벽함을 좀 추구하는 거. 살짝 효율, 여기 효율과 사랑에 빠진다고 돼 있는데 살짝 그 정도로 효율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전 매일매일을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날 스케줄을 머릿속에 넣고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따로 플래너 같은 건 짜지 않았고요. 쉽게 질리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플래너 버린 것만 1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아깝다.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이거, 화요일, 목요일은 또 다른 과목 해가지고 그날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를 저는 플래너를 조금 잘 쓰는 편이었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들어보니까 어때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까 빙고에서 봤던 거랑 결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랑 암기랑 머리랑 저는 일단 손글씨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제가 왼손잡이기도 하고 해서 연필 쓸 때 쉽게 번지거든요. 그래서 암기도 쓰지 않고 그냥 10회독이나 15회 독을 하면서 그냥 무작정 읽어서 외우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와, 그럼 눈으로만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쵸. 천재네요. 잠깐 박탈감 느낌. 근데 저는 진짜 완전 반대로 저는 쓰면서 외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 같은 것도 약간 쓰면서 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힘들었고, 그리고 개념 같은 거 정리할 때는 한번 학교 내신 준비할 때도 다시 한번 새 노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싹 펜도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정리해놓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준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능을 쳐보니까 계획을 조금이라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너무 즉흥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수능 날도 이제 즉흥적으로 어떻게 이게 수능 때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수능에 말렸던 것 같아요. 수능에 말렸지만 나는 경희대 한의학과다. 그래서 그 막 그렇게 타격이 있진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나왔다. 기반이다. 저는 플랜을 그래도 좀 세우는 편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금 즉흥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대학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전혀 안 시켜지고 대학에 오면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범생도 망가지더라고요. 네. 지금 공부 자체를 잘 안 해. 아 내일 시험이죠? 네. 딱 그런 게 있어요. 성격이랑 연관지어서. 저는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제 성격과 콜라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 6월 평가원 때 지구과학이 5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탐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지구과학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물리나 화학으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남자가 이제 자존심이 있지 이래가지고 일단 개념서를 시중에 파는 걸 다 사가지고 무작정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책 개념서 2권 정도를 빠르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주, 2주를 읽다 보니까 1,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은 이 정도로 빠르게 안 될 텐데 그리고 수능 때 다 맞았습니다. 저는 생물에서 큰 좀 덕을 봤던 것 같은데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흐트러져요. 왜냐면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생물 이게 대망의 유전이 있잖아요. 이걸 풀다 보면 이제 앞에가 흐트러지는데 다시 차근차근 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큰 덕을 봤던 것 같아요. 한의 학생도 유전 흔들렸나요? 네, 저는 유전을 이제 수능 한 달 전까지 못 푸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2주 수능 교육에서 이제 교재 유전만 모아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하루에 한 200문제씩 풀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생명과학 수능에서 유전 다 맞았습니다, 저. 네, 그래가지고 약간 로망 있잖아요. 고3 끝나면 책 이제 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네, 그렇게 네, 방천당에 닿았어요. 저는 한 200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와, 실력은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많이 죽었을 것 같아. ENTJ 친구들 뭔가 계획을 좀 짜놓고 하는 게 진짜 원평하고 속평하고 하는 친구들한테 커리큘럼 한번 짜주자면 내신 때 먼저 사용할 거를 추천을 해주면은 이거를 보니까 안에 개념 같은 것도 진짜 잘 짜여져 있고 질환 같은 거나 이런 되게 시중교재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엮어놓지 않은 문제도 많은데 이건 되게 한 번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내신 때는 이거랑 이 학교에서 수능 기출로도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연계대비라고 해서 EBS 그 수능 특강 같은 것도 모아두고 수능 완성도 모아둔 책인데 이거 전략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형 변형된 거 유제들도 좀 많이 실어놔서 저는 이거 되게 등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수능 준비할 때는 이제 저는 아까 보여준 전략서랑 이거 비기부터 했었는데 이거 비기가 살짝 시중에서 없는 문제들과 되게 많아요. 진짜 깊게 생각을 해야지만 좀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그 유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전만 진짜 미친 듯이 해도 안 어울릴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진짜 유전만 할 때는 이거 써도 좋아요. 특히 생명과학은 유전과의 싸움이거든요. 친구들 약간 한 문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 같은 MBTI는 진짜 버리는 문제가 생기면 진짜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챙겨가고 싶은데 버리고 시작한다가 남들한테 지고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한번 할 거면은 짱이 돼야 된다는 생각 조금 있어서 그리고 수능 준비할 때 마지막 개념 다시 다 잡을 때 이게 되게 엄청 좋은 게 필수 유형 그리고 밑에 문제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유제 연습? 근데
이거 풀고 바로 비슷한 문제 바로 풀 수 있게 해놔가지고 어느 개념에서 헷갈리는지 진짜 바로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되게 안 흔들리고 이걸로 되게 쭉 갔어요. 저 같은 되게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ENTJ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교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엠프피들한테 교재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네, 잘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교재를 두 개로 나눠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출과 개념을 나눠봤고 하나는 완전 고난이도를 나눠봤어요. 수능을 처음 시작하면 이쪽 교재는 거들떠 보지도 말고 이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원래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은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성적이 높게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먼저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빈 개념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 2등급으로 가지 못하고 3, 4등급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적을 1, 2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개념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서를 보면은 이렇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합쳐놓은 책인데요. 사실 수능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수능 특강과 완성을 몇 회도 하다 보면은 이제 일반 문제집을 풀 시간이 부족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최상위권이나 아니면 상위권이라도 노리시는 분들은 그 수능 특강과 완성을 푸는 시간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을 한 3회독 정도 하면은 그 책들 한 5회독에서 10회독 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출 리허설인데요. 왜 개념을 끝내고 바로 기출로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을 기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들 사이에는 모두 핵심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 출제진들이 수능 문제를 낼 때 그 학생한테 요구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하나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만으로 부족할 때 보는 것이 이런 시크릿 교재나 아니면 고난도 교재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출까지 봤으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만 위주로 푸는 게 도움이 되는데 쉬운 문제만 풀면은 실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쉽다고 느낀 문제만 계속 풀면은 쉬운 문제만 계속 맞추게 되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MFP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일단 최상위권 모의고사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만점을 노리거나 아니면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를 노리는 친구들은 이 두 번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고 2등급이나 3등급을 왔다 갔다 거리는 학생들은 이 유형편하고 이 시크릿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크릿으로는 이 유형편에서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복습이 되는 효과가 있고 이 유형편에서는 이제 이 개념별로 모아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처음 시작하는 고3 입문자 학생들한테는 이 전략서가 빠질 수 없는데요. EBS라는 거는 제가 봐도 정말 연계가 많이 체감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만 보더라도 3등급까지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서를 한 5회독 정도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기출 리허설까지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상위권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단아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방학 때까지는 개념을 다 끝내놔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서 같은 개념 문제집이나 아니면 이 기출 리허설 같은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저 전략서. 전략서 광팬이야.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개념은 진짜 정말 중요하고 저도 일단 전략서 광팬이기 때문에 전략서로 개념을 한번 다시 빡세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서 하는 가 주제였는데 사실 MBTI랑 상관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은 다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과학이 5등급, 5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1등급, 1등급이었으니까 성적을 엄청나게 많이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름이고 한창 나른해지고 막 공부 하기 싫고 다른 사람들 보면 놀러다니는 사람도 많고 진짜 지금은 조금만 참으면은 앞으로 행복한 캠퍼스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못 해본 것들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훌륭한 성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인꼬.